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0월 출시를 앞둔 XM3 하이브리드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 차에 들어가는 르노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포뮬러1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F1 기술이 들어간 하이브리드라니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테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부 구조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엔진의 작동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켜서 그래서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첫 번째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력의 연속성을 유지를 해서 작동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성능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사실은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제일 접근하는데 장벽이 되는 그런 거가 가장 커요. 모터를 출발해서 부드럽게 출발을 해요. 근데 가다가 어느 순간에 큰 힘이 필요한 순간에 엔진이 시동이 딱 걸리면서 백마력이 확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차가 왜 갑자기 확 나가지? 라는 거에도 놀라게 되는 거죠. 거부감이나 이질감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동력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평소에 타기 좋은 자동차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거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비싸면 안 됩니다. 비싸면 안 삽니다. 가격 접근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기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드웨어 수준도 높아야 되고 소프트웨어 기술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F1 서킷을 돌면서 F1 경주차도 그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힘이 필요할 때는 배터리에서 정량을 뽑아서 몽땅 다 최고의 출력을 내게 하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때? 본선을 치르고 있어서 근데 50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매번 배터리에서 풀로 갖다 쓰면 나중에 그거를 못 채워 넣게 되는 거죠. 추월을 하는 상황이거나 경쟁에 심하게 붙었거나 할 때 배터리의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 F1 경주차 얘기하고 르노 이테크 시스템의 공통점을 얘기를 하게 돼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있고요. 하나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F1 경주차 같은 경우는 V6 1.6L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MGU-K, MGU-H라는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있고 배터리가 붙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바퀴로 전달해주는 기어박스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게 이테크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구성이 똑같아요. 터보 엔진이 자연흡기 1.6L 엔진으로 바뀌고 그리고 두 개의 모터 MGU-K, MGU-H가 구동 모터와 하이볼테이지 스타터 제너레이터로 가서 두 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고 기어박스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만 보면 다른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F1 경주차에서 썼던 그 전략적인 방법들이 여기에 응용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하고 기어박스 부분에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얘기는 멀티모드 기어박스예요. 엔진이 있고요. MGU-H가 여기에 붙고 MGU-K가 밑에 붙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있고 이 뒤쪽에 사실은 변속기가 붙어서 바퀴로 연결이 되는데 앞에 터보차저 크게 있고요. 얘는 엔진이 있고 HSG가 있고 그 다음에 구동 모터가 있고 그거를 전달해서 들어가는 요 멀티모드 기어박스가 최종적으로 바퀴로 이어져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시동을 걸 버튼을 누르면 레디 상태에서 대기를 하다가 여기까지는 경제운전 영역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파워 영역으로 갑니다. 엑셀 페달에 띄어서 리제너레이터 상황이 되면 요 아래로 내가면서 충전 영역으로 표시되는 거는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많이 봐왔던 계기판이에요. 엔진이 작동하는 거라든가 모터가 작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표시를 여기서 메인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가속이다 지나친 가속이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옆으로 가면 배터리 충전량 표시가 오른쪽 아래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이브리드차 시승하실 때 보면 이런 거 있죠. 저게 완충이 되지도 않고 사실은 완벽하게 빠지지도 않는 중간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걸 완충시키기 위해서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충전을 하게 되던가 내리막길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원래 목적 엔진 구동 시간을 줄이는 거에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풀로 갈 필요가 없어요. 파워 딜리버리 미터가 있죠. 그 이테크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딜리버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이 내용 안에서 다 표시가 됩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입니다. 그래서 1600cc 자연흡기 엔진 치고는 63kW라는 거나 134Nm라는 토크가 크지 않죠. 1600cc 요즘 자연흡기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못해도 한 120마력, 130마력 정도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보면은 출력은 굉장히
작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엔진만으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1600cc 자연흡기 엔진만으로 1400kg짜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면 더 큰 출력이 필요할 거예요. 얘는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기 때문에 굳이 출력을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얘가 좀 독특한 거는 가솔린 파티큘레이티드 필터라고 하는 DPF의 상대적인 개념의 DPF가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 1200W입니다. 그래서 1.2kW고요. 요게 230V예요. 이게 소용량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하고 에너지 소스 자체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지만, 얘는 엔진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에서 뽑아 쓰는 전기만 필요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좁지 않냐? 그럼 오케이, 키울 수 있어요. 무거워지고 비싸집니다. 굳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최적의 사이즈와 최적의 크기를 찾는 게 사실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의 핵심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터가 추가가 되고 배터리가 추가가 되니까 무거워져요. 그러면 그 시스템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사실은 하이브리드 차의 효율을 높이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에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터 2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고출력 이 모터가 메인 구동 모터입니다. 36kW 출력 내고요. 205Nm. 205Nm면 1600cc 터보 엔진 정도를 얹은 애들이 대부분 20km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토크를 내요. 그러면 얘는 주 구동 모터만으로도 그 정도의 토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직점 중에 하나는 2개의 기어가 달려서 바퀴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단이 75km까지, 그리고 2단이 160km까지를 커버를 하게 돼요. 전기차에 2단 변속기 쓰는 차들이 있죠. 현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차 중에는 타이칸이 있습니다. 전동화는 원래 전기 모터에 감속기를 달아서 그냥 감속도만 줄여서 쓰는 걸 하다가 작은 전기 모터를 놓고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변속기를 달자라는 게 앞으로 나올 기술들이거든요. 타이칸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그룹 전체의 테크니컬 리더십 같은 역할을 하는 차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선구적으로 2단 변속기를 쓴 거예요. 얘도 2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목적은 달라요. 이테크 쪽에서는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이 전기 모터는 거의 모든 구동 상황에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들을 보게 되면 고속으로 모터가 회전할 때는 효율이 떨어져요. 출력이 36kW로 낮은 것도 마력을 우리 얘기할 때는 토크 곱하기 회전수라고 하잖아요. 초기 토크가 이만큼이 나오는데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토크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회전수에서 낮은 토크가 나와서 토크 곱하기 회전수라는 마력도 낮은 거거든. 고회전으로 돌리면서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한다? 변속기를 달아서 2단 기어로 처리를 하면서 전기 모터를 거의 전체 영역에서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었어요.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내연기관을 달아놓은 것 같은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전기 모터를 거의 모든 구동 상황에서 16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게 다 사용을 하는 폭을 넓혀놓고 거기에 이제 내연기관을 언제 작동시킬 거냐를 끼워놓은 형태가 되니까,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내연기관이 작동을 하는데 그거를 언제 끊어서 전기 모터를 집어넣을까를 고민한 거하고 얘하고는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개념인 거죠. HSG입니다. 얘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커요. 출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재밌는 거는 230V짜리 고전압을 사용하는 모터라는 겁니다. 대부분 48V 아니면 60V 정도를 사용을 해요. 얘가 230V짜리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4가지 내용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역할이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발전이죠. 메인 모터는 발전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얘를 발전을 통해서 배터리를 거의 대부분 충전을 합니다. 내연기관을 시동한 거는 스타트 모터로 씁니다. 알다시피 하이브리드가 됐건 그 다음에 스톱 스타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내연기관들은 대부분 다 그 스타트 모터의 용량이 크죠. 자주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쉽게 시동을 걸 수 있어야 되니까 볼트가 고전압 볼트를 사용을 해야 힘이 세지는 거고요. 얘는 그거에 더해서 클러치하고 싱크로나이저 역할을 하는 거가 얘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기어 변속을 할 때 수동 기어라고 하면은 왼발로 끊어주는 거고요. 엔진에서 오는 동력을 기어로 들어가기 전에 끊어줘야 기어가 서로 회전수를 맞춰서 맞물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싱크로나이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클러치하고 싱크로나이저의 역할을 얘가 하게 됩니다. 이 HSG가. 이게 되게 특이한 부분이에요. 변속기에 클러치, 흔히 말하는 마찰식 클러치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마찰식 클러치가 없는데 어떻게 회전수를 맞추느냐? 주행 중에 엔진을 시동하는 경우라든가 40km로 EV 모드로 쭉 가고 있습니다. 발전을 해야 되거나 혹은 엔진의 힘이 필요해졌어요. 시속 40km 속도에 맞춰서 엔진의 속도도 맞아야 되잖아요. 하이 볼테이지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엔진을 돌려서 가속을 시켜서 회전을 맞추고 또 변속기 안에 있는 애들을 기어를 돌려서 회전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내연기관의 2단에서 3단,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갈 때도 엔진의 회전수를 조절을 하는 역할을 얘가 하게 돼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인버터죠. 그런데 다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사실은 인버터를 하나밖에 안 씁니다. 하이브리드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저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에서 곧장 갔다가 이 감압만 시켜서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둘 다 고전압의 교류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해요. 4개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테크 전용전 변속기입니다. 엔진용으로 4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용으로 2단이 있고 HSG에서 들어오는 라인이 따로 있고 바퀴 쪽으로 출력되는 라인이 따로 있어서 4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들어오는 동력축, 입력축이 있고 바퀴 쪽으로 빠져나가는 출력축이 있고 그거를 조절하는 포크가 있는 3축 사이즈로 대부분 만들어져요. 엔진하고 모터 두 개를 상황에 따라서 연결해서 구동, 변속, 발전을 진행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동력원과 발전과 구동축으로 빠져나가는 그 복잡한 과정들을 다 얘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 50kg 이내의 매우 경량이라는 겁니다. F1 경주차의 도구 클러치 기어박스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죠. 무려 10년 전 윌리엄스 경주차에 있었던 7단 변속기예요. 엔진의 힘이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요 기어가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기어랑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똑같이 해요. 1단도 돌아가고 7단도 돌아가고 다 돌아는 가요. 엔진에서 들어와서 기어는 얘네는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얘네도 맞물려서 돌아는 가요. 근데 얘하고 요 축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요 기어들이 공중에 떠 있고 그 가운데 축이 들어가서 축만 따로 회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어는 돌아가고 축은 있죠. 이거하고 얘를 이렇게 물리듯이 맞물려 놓으면 그때서야 동력이 그 기어로 전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얘가 입력축이에요. 얘가 출력축입니다. 도구 클러치가 밀죠. 얘는 돌지만 얘는 안 돌고 있어요. 근데 밀면서 노란색, 빨간색이 겹치게 되면 요 축과 요 축이 같이 돌아가는 식이 되는 거예요. 보라색이 요 입력축, 요 노란색이 요 출력축, 요 위에 게 요 포크인 거죠. 그래서 도구 클러치라고 하는 거는 기어와 회전축을 밀어서 연결하고 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위에서 있는 요 포크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기어를 어느 기어 단수를 물리게 할 건지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 포크가 밀린다는 거는 동력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엔진의 힘을 기어로 연결하는 것도 되고 전기 모터의 힘을 기어로 연결하는 것도 되고 전기 모터의 힘을 빼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과 모터의 연결에 도구 클러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변속 충격을 줄이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요 기어랑 맞물려 들어가는 요 빨간색 튀어나온 게 있고 노란색이 있잖아요. 각이 져 있는 상태의 물체가 탁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전수를 사실은 못 맞추면 거기서 탕 하면서 충격이 생깁니다. F1에서도 이건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기어의 각도를 어떻게 깎을 것이냐, 또 변속할 때 회전수를 맞춰주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는 거죠. HSG가 그 회전차의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도 사실은 합니다. 자, 지금까지 르노 이테크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2부에서는 이테크의 작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2부가 더 중요하니까 꼭 시청해주세요.